오늘 소개할 분은 박영식 씨입니다. 올해 83세입니다. 지금 박영식 씨가 소유한 숲의 가치는 150억 원입니다. 경기도산 중턱에 있는 3만 평 임야입니다. 현재 대형 건설사와 환경재단이 150억 원에 이 숲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팔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영식 씨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건설사 대표가 재차 설득했지만 박영식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 숲은 안 팝니다.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이들입니다. 지금 박영식 씨의 숲에는 3만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30년 된 나무들입니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태보존림으로 지정했습니다. 매년 탄소 배출권으로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박영식 씨는 매일 이 숲에 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에 오릅니다. 나무들을 둘러봅니다. 쓰러진 나무는 없는지, 병든 나무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에게 말을 겁니다. 잘 자랐구나. 오늘도 고맙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 전 박영식 씨는 53살이었습니다. 가족은 5이었습니다. 부인, 큰아들, 작은아들, 딸. 박영식 씨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영식 씨가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장을 팔고 산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황무지 3만 평,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가격은 3억 원.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공장 팔고 쓸모없는 산을 산다고요? 쓸모없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에 나무를 심을 거야. 나무요? 나무 심어서 뭐해요? 숲을 만들 거야. 3만 그루를 심을 거야.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멀쩡한 공장을 팔고 민둥산에 나무를 심겠다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공장을 왜 팔아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여보,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공장 일은 지겨워. 그래도 나무를 심는다고요? 그게 돈이 돼요? 30년 후에는 돈이 될 거야. 30년요? 그때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80이지. 그래도 살아있을 거야.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식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박영식 씨는 공장을 팔았습니다.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3억 원으로 산을 샀습니다. 나머지 2억 원으로 나무 모종을 샀습니다. 3만 그루,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가족들은 박영식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영식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53살의 나이에 삽을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하루에 100그루씩 심었습니다. 300일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박영식 씨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공장 팔고 나무 심는데. 나무 심어서 뭐해. 돈도 안 되는데. 저 나이에 저러면 안 되는데. 자식들 불쌍하다. 하지만 박영식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돌봤습니다.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거름을 줬습니다. 가족들은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공장 팔고 나무 심느라 돈을 다 썼습니다.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박영식 씨는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나무는 자랐습니다.
3만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150억이 됐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박영식 씨는 왜 그렇게 나무에 집착했을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영식 씨는 53살이었습니다. 플라스틱 부품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부인 최순자 씨는 50살이었습니다. 전업주부였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자식들을 돌봤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28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박민호는 25살이었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딸 박미영은 22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박영식 씨는 매일 공장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영식 씨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영식 씨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53살. 장례식장에서 박영식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53살이면 많이 산 건가? 아직 남은 건가?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앞으로 뭘 할 건가? 공장 일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 플라스틱 부품 만들고, 납품하고, 돈 받고, 그게 다였습니다. 보람이 없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돈을 많이 번 사람? 공장 잘 운영한 사람? 그게 다인가? 박영식 씨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고향 마을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300년 된 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나무에서 놀았습니다. 박영식 씨도 어릴 때 그 나무에서 놀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누구일까? 3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심은 나무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박영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나무를 심자. 많이 심자. 숲을 만들자. 100년 후, 200년 후 사람들이 내 숲에서 쉴 수 있게. 박영식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산을 사야 합니다. 큰 산. 그리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많이. 3만 그루 정도. 산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팔만한 산이 있었습니다. 3만 평?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은 3억 원. 박영식 씨는 결정했습니다. 이 산을 사자. 그리고 나무를 심자.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박영식 씨에게 3억 원이 없었습니다. 공장을 팔아야 했습니다. 박영식 씨는 고민했습니다. 공장을 팔면 수입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살까?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식 씨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공장을 팔고 산을 살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만 봤습니다. 부인 순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무를 심고 싶어. 숲을 만들고 싶어. 큰아들 민수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아버지 나이가 50인데 무슨 나무를 심어요. 50면 아직 젊어. 30년은 일할 수 있어. 작은아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공장을 팔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알바를 할게. 나무 심고 남는 시간에 일해서 돈 벌게. 딸 미영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지금도 빠듯한데. 하지만 박영식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할 거야. 너희가 반대해도 할 거야. 가족들은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무 심어서 뭐가 돼요? 돈도 안 되는데. 30년 후에는 될 거야. 30년이요? 그때 아버지 나이가 80이에요.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고마워할 거야.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이기적이에요. 가족 생각은 안 하시고. 박영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장을 팔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부인은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영식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공장이 팔렸습니다.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영식 씨는 그중 3억 원으로 산을 샀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공장을 팔고 산을 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나머지 2억 원으로 나무 모종을 샀습니다. 3만 그루, 한 그루에 5천 원.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식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삽과 모종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하루에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0일이 걸렸습니다. 3만 그루를 다 심었습니다. 민둥산이 조금씩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공장이 있었으면 취업 안 해도 됐을 텐데.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딸 미영은 친구들 만나는 것을 꺼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팔고 나무 심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미영아, 너희 아버지 진짜 나무 심어? 응. 왜? 미쳤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순자는 남편에게 실망했습니다. 결혼하고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일할게. 알바 구할게. 당신 나이가 50인데 누가 써줘요? 어디든 있을 거야. 박영식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공장 수입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족들은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결혼을 미뤘습니다.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약혼녀에게 미안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약혼녀는 이해해줬지만 민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줄었습니다. 딸 미영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용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박영식 씨를 원망했습니다. 명절에도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친척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영식이가 미쳤나 봐. 공장 팔고 나무 심는데. 자식들 불쌍하다.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네.
박영식 씨는 외로웠습니다. 가족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무는 조금 자랐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나무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나무 심어서 뭐가 돼? 돈도 안 되는데. 저 나이에 저러면 안 되는데. 가족들 생각 좀 하지. 박영식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돌봤습니다. 풀을 뽑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줬습니다. 2년째 큰아들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마세요. 민수야 아버지인데.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결혼식에 오시면 창피해요. 박영식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화날 만했습니다. 3년째 작은 아들 민호가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4년째 딸 미영도 취업했습니다. 미영도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부인 순자만 박영식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나무는 제법 자랐습니다. 키가 3m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나무였습니다.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만 안 팔았어도. 박영식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나무는 많이 자랐습니다. 키가 5m가 넘었습니다. 제법 숲 같았습니다. 박영식 씨는 6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돌봤습니다. 혼자 버틴 20년, 15년째가 되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68세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울창해졌습니다. 키가 10m가 넘었습니다. 진짜 숲이 됐습니다. 박영식 씨는 건설 일을 그만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힘들었습니다. 대신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인 순자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식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있었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잘 자랐구나. 조금만 더 있으면 크게 될 거야. 박영식 씨는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째가 되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73살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완전히 자랐습니다. 키가 15m가 넘었습니다. 굵기도 굵어졌습니다. 어느 날 산림청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영식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숲을 조사했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3만 그루를 혼자 심으셨다고요? 네, 20년 전에 심었어요. 놀랍습니다. 이 숲의 생태 가치가 엄청납니다. 정부에서 생태보존림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생태보존림이요? 네, 환경적으로 중요한 숲을 국가가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지정되면 매년 보조금이 나옵니다. 얼마나요? 이 정도 규모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영식 씨는 놀랐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동의합니다. 생태보존림으로 지정됐습니다. 박영식 씨는 1년에 1,00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5년째 환경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식 씨, 저희가 이 숲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숲의 탄소 흡수량이 엄청납니다. 1년에 1,000톤 이상입니다. 탄소 배출권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주실 건데요?
30억 원에 사겠습니다. 박영식 씨는 놀랐습니다. 30억이라고? 3억에 산 산이 30억이 됐다고? 하지만 박영식 씨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팝니다. 왜요? 이 나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팔 수 없어요. 환경재단은 아쉬워했지만 포기했습니다. 28년째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식 씨, 이 땅에 리조트를 짓고 싶습니다. 100억에 사겠습니다. 박영식 씨는 놀랐습니다. 100억이라고? 하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안 팝니다. 왜요? 100억인데요.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나무는 다른 데 옮겨 심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나무들은 여기서 자랐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건설사는 실망했지만 포기했습니다. 30년째 지금 박영식 씨는 83살이 되었습니다. 나무는 완전히 성숙했습니다. 키가 20m가 넘습니다. 울창한 숲입니다. 정부에서 이 숲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목재 가치, 탄소 흡수 가치, 생태 가치 모두 합쳐서 150억 원. 건설사와 환경재단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150억에 사겠습니다. 박영식 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모임을 갖자고 했습니다. 오늘 박영식 씨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딸 미영, 그리고 부인 순자. 30년 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원망했습니다. 박영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나를 따라와라. 가족들은 의아해하며 따라갔습니다. 박영식 씨는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산으로 갔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산 입구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내 숲이야. 따라와. 박영식 씨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이 따라갔습니다. 10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숲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키가 20m가 넘는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3만 그루.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심으신 거예요? 응. 30년 전에 심었어. 큰아들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도 놀랐습니다. 딸 미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이렇게 컸어요? 응. 30년이 걸렸어. 부인 순자도 놀랐습니다. 남편이 매일 산에 간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 숲인 줄은 몰랐습니다. 박영식 씨는 가족들을 안내했습니다. 숲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모두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 숲이 가치가 얼마나 돼요? 박영식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50억? 뭐요? 이 숲의 가치가 150억이야.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50억이라고? 3억에 산 산이 150억이 됐다고? 건설사랑 환경재단에서 사겠다고 연락 왔어. 150억에?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파실 거예요? 박영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팔아. 왜요? 150억인데요. 이 나무들은 내 아이들이야. 30년 동안 키웠어. 팔 수 없어. 작은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탄소 배출권은 뭐예요? 산림청 직원이 말했다던데. 아, 그거.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야. 이 숲은 1년에 1000톤 이상 흡수해.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와.
1년에 2천만 원이요? 응.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와. 나무들이 알아서 벌어주는 거지.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나무가 돈을 벌다니. 딸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30년 동안 아빠를 오해했어요. 괜찮아. 너희가 이해 못한 건 당연해. 아빠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박영식 씨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기고 싶었어. 돈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 이 숲은 100년 후에도 있을 거야. 200년 후에도 있을 거야. 사람들이 이 숲에서 쉴 거야. 공기를 마실 거야. 그게 내가 남기고 싶었던 거야.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이 변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화날 만했어.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결혼식에도 안 모시고.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자주 올게요. 산에도 같이 가고 싶어요. 딸 미영도 매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봤습니다. 아빠, 이 나무들 정말 예뻐요. 그치? 내 아이들이야. 부인 순자도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30년 동안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여보도 힘들었을 거야.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대단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식 씨는 가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이 숲을 너희한테 물려줄 거야. 저희한테요? 응. 나는 이제 늙었어. 83이야. 이 숲을 누군가 돌봐야 해. 너희가 돌봐줘.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무는 어렵지 않아. 그냥 사랑하면 돼. 작은 아들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응. 팔지 마라. 이 숲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야. 너희 자식들한테도 물려줘라. 그리고 그 자식들도 또 물려주고. 100년, 200년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해. 딸 미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꼭 지킬게요. 박영식 씨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이 함께 숲을 돌봤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정리하고 새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화해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앙금이 사라졌습니다. 숲이 가족을 다시 묶어줬습니다. 1년 후 박영식 씨는 숲 한가운데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통나무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통나무집에서 밥을 먹고 나무 아래에서 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숲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심었단다. 우와, 대단해요. 박영식 씨는 손주를 안고 숲을 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도 가족과 왔습니다. 민호의 아이들도 숲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딸 미영은 숲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아빠,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치?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부인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요.
여보 덕분이야. 30년 동안 참아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숲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식 씨,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박영식 씨는 승낙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한 사람이 3만 그루를 심었다니 대단하다. 나도 나무 심어야겠다. 박영식 씨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매일 숲에 가서 나무를 봤습니다. 지금 박영식 씨는 83살입니다. 150억짜리 숲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 숲은 가족의 유산입니다. 100년, 200년 지켜갈 유산입니다. 박영식 씨가 증명했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자기 신념을 지키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시간은 모든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을,